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요. 저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이상으로 헛소리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고요? 바로 제 전 시어머니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창피해 주변에 말도 못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던 상황이라 만나고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는 바로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양가 경제 수준은 서로 비슷했고 저는 남편이나 소득도 비슷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잘났다 보기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시모는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첫 명절에 저희 친정엄마가 신경 써서 고급 한우를 시댁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엄마가 오늘 한우 보내셨다는데 잘 받으셨어요? 아마 오늘 갈 거라고 했는데 혹시나 도착 안 했으면 연락 달라고 하셔서요. 요새 택배가 많이 밀려서 늦게 도착을 하는가 봐요.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는데 아마 남편한테 주소 물어봐서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고 그냥 좋은 한우 있어서 보내신 거라고 하셨어요. 부담? 아유, 예. 부담은 무슨? 부담 갖는 걸 보내야 부담이 되는 거지. 한우 고까지 꺼가지고 무슨 부담이 있니? 얘는 정말. 그나마 한우라도 보내주니 내가 면이 서네. 안 그래도 동네 아줌마들이 그래도 첫 명절인데 뭐 받았냐고 엄청 물어봐가지고 내가 둘러댔거든. 내가 너희 집 이미지도 살려준 거 알지? 한우는 아까 받았어. 근데 너네 엄마는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러신가? 한우 보는 눈 좀 키워야 되겠다. 네? 아, 그래도 어머님, 저희 엄마가 많이 신경 써서 보내셨어요. 등급도 좋은 거고 부위도 좋은 거라고. 다들 엄청 사가서 1시간도 안 돼서 동나는 거 보내셨다고 했는데. 영 별로예요? 아니면 어머님 저 주세요. 제가 거기 가서 환불해 올게요. 엄청 좋은 거라고 신경 써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받는 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되죠. 에이, 무슨 가서 환불을 하니? 환불도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됐다. 그냥 내가 국거리로 끓여서 먹지 뭐. 동네 사람들한테는 제일 좋은 등급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나저나 너네 엄마는 선물 보내실 때 물어보시고라도 보내시지. 아니, 내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 어쨌든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엄마가 신경 써서 보낸 고급 한우를 지적하는 시모를 보면서 내심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보내온 게 부실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는 그 고기를 본인이 산 것처럼 시모가 하는 식당 가게 이모님들에게 나눠줬더라고요. 거기다가 다른 친척들한테는 저희 집이 부담스러울까 먼저 주고받는 거 안 하기로 했다면서 말을 하셨죠. 정작 시모는 저희 친정에 뭐 하나 보내시지도 않으셨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셨어요. 처음에는 전 시모가 남들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시니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래 시모 가시욕이 크더라고요. 시댁은 여유로운 편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고 시모가 식당을 하시면서 돈을 버셨는데 식당이 얼추 잘 되면서도 돈이 하나도 못 모였던 게 시모가 사치를 하셨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은 세탁기가 고장나서 바꿔야 한다며 남편을 불러 전자제품을 보러 갔던 날이 있었어요. 어머,
여기 신제품이 나왔네. 어쩜 이렇게 사이즈도 내가 딱 원하는 사이즈고 디자인도 이쁘지 않니? 요즘은 신제품들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 옆집 영숙이네 있지? 거기도 이 제품인데 세탁도 잘 되고 편하다고 하더라고. 나도 이번에 세탁기 바꾸면 이 정도는 바꿔야 하지 않겠니? 뭐 이 정도면 기본은 하니까 한 5년은 쓰겠네. 엄마, 이거 여기서 제일 좋은 거야. 다른 것도 많잖아. 아, 여기 저번에 엄마가 사고 싶다던 게 있네. 할인도 하니까 이거 사는 건 어때? 엄마 세탁기가 좋아봤자 거기서 거기지. 무슨 이렇게 비싼 걸 사려고 해. 차라리 세탁기 이번에 그냥 이걸로 사고 다음에 다른 거 사줄게. 알았지? 이거 사면 나한테는 너무 부담이야. 아니, 이게 뭐 얼마나 한다고 부담이야. 나는 오늘 이거 산다고 온 건데 영숙이네한테도 이번에 이거 살 거라고 말하니까 나중에 보러 온다고 했는데 다른 거 사면 어떡해. 이미 말해놨는데 그냥 이참에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걸로 해줘. 다음에 뭐 다른 거 잘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잘해주면 되는 걸. 안 그러니 며느라? 어머님, 근데 저희가 어머님 세탁기 사드린다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서요. 아니면 저거 말고 신상으로 나온 거 있는데 저건 어떠세요? 저것도 기능은 비슷하고 가격만 조금 저렴해요. 저것도 물어보니까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숙 이모님네랑은 똑같은 거 사는 것보다 다른 거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뭐 그렇긴 한데 영숙이가 이미 가격도 다 알고 있잖아. 영숙이네보다 저렴한 건 사고 싶지 않은데? 그냥 더 비싼 거 사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저걸로 사줘. 너네 사준다고 했다가 못 사준다고 말 바꾸는 거 아니지? 내가 너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 정도로 째째하게 굴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세탁기 하나만 사줘. 다른 건 내가 살 테니까. 가장 비싼 가전제품을 고르고도 시모는 다른 가전제품도 은근슬쩍 사달라는 식으로 요구했죠. 전 남편에게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어쩔 수 없다며 시모가 원한 모든 가전제품을 사줬어요. 전 속이 터졌지만 남편은 저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냐며 오히려 저에게 정이 없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시모에게 당하면서 전 시모가 무언가를 사야 한다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곤 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사드려도 시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직접 고르고 산 거라며 자랑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모 주변 분들은 저희가 그만큼 더 좋은 걸 시모에게 받았다고 생각하셨죠. 정말 저희는 결혼식부터 신혼집까지 시모의 돈이 한 푼도 들어간 게 없었고 반면에 친정엄마는 저희를 살뜰하게 챙기셨어요. 엄마가 시집갈 때쯤 친정이 여유롭지 않아 그릇 하나 못 가지고 간 게 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하나하나 다 사주셨고 그게 시모기에 들어가는지 어느 날은 갑자기 시모가 저를 급하게 부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어머님이 급하시다고 해서 왔는데, 어? 어머님 친구분들 다 와 계셨네요. 아, 무슨 일이세요? 급하다고 해서 남편도 지금 여기로 오고 있어요. 빨리 오라고 하셨잖아요.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 친구분들 계셨으면 저희가 다음에 올 걸 그랬어요. 무슨 다음에 와? 급한 일 있어서 불렀어. 여기 좀 와봐. 엄마가 오늘 백화점 갔다가 게장 고급스러운 거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사왔거든? 네 엄마한테 가져다 주고 와. 게장 상하면 못 먹는 거 알지?
네 엄마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을 거 아니야. 그래도 사돈 좋다는 게 뭐니? 이렇게 고급진 음식도 한번 얻어 먹어보고 그러는 거지. 어머머, 우리 종수 엄마는 역시 대인배야.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챙겨주고 말이야. 이 집 며느리는 진짜 시어머니 잘 만났다. 저렇게 잘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너희 지금 사는 집이며 살림이며 다 네 시어머니가 도와준 거 아니야? 너 진짜 네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우리는 내내 시집살이 시달리면서 살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종수 엄마도 시집살이 장난 아니게 시달렸는데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어디서 이런 시어머니 만나겠니? 아유, 무슨. 나도 그냥 시어머니지 뭐. 얘네는 이렇게 해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요즘은 또 시대가 시대잖아. 우리 시집살이 한 것처럼 고단한 집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있는 집에서 더 베푸는 거지 뭐. 그때 말했지? 며느리네 엄마가 힘들게 딸 하나 키워서 시집 보내신 거라고. 내가 그거 듣고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렸는지 알아? 시모는 마치 저희 집안을 생각해주는 것처럼 말하셨지만 전 시어머니의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정작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신 적은 없었어요. 시모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 화도 났지만 시모는 시모구나 생각하고 넘어가기만 했죠. 그러던 중 남편의 차가 오래돼서 고장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결혼이며 신혼집 준비를 하느라고 모아뒀던 자금은 거의 다 소진을 했던 터라 바로 신차를 계약하기는 부담이었죠. 그러면서 중고차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바로 신차를 계약해 주겠다 말을 하셨어요. 당연히 남편은 너무 좋아했고 남편이 보고 있던 차량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시모가 그 소식을 듣고선 비아냥되셨죠. 아니 너네 엄마는 차를 모르면 다른 사람들한테라도 물어보기나 하지. 누가 이 나이에 국산차를 타고 다니니? 우리 아들 나이면 이제는 외제차 끌고 다녀야 하는 건데 에휴 장모라고 거절도 못하고 다른 거 사달라고도 말 못하고 너라도 가서 좀 말려보지 그랬어. 좀 보태가지고 살 것을. 그래서 일시불로 결제했다며?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저 차도 남편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포기한 차예요. 지금 저희 형편에는 저 차는 꿈도 못 꿀 차인데 왜 그러세요? 저 너무 서운해요. 엄마가 남편 그래도 출퇴근하면서 편하라고 고민도 안 하고 저희 차 새로 사야 한다고 하길래 사주신 건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다시 팔아버릴게요. 남은 돈이랑 어머님 보태시고 사면 외제차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장모가 사준 차를 어떻게 함부로 팔아? 그냥 난 아쉬워서 그러지. 솔직히 국산차는 좀 그렇잖아. 나야 뭐 이제 나이 들어서 뭔 차를 사든지 상관없지만 그래도 내 나이에도 다음 차 바꾸려고 생각하면 외제차 생각하게 되는데 너네 엄마는 아무래도 좀 경험이 없으시고 형편이 그러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네.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당장 저 차 팔아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올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외제차 원하시니 저희는 그만큼 형편이 안 되니까 어머님이 보태서 남편 좋은 차 사주세요. 저도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저도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다. 저 차 판 돈은 그냥 엄마한테 드릴게요. 어머님이 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아유, 그지.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래도 장모가 사주신 건데 어떻게 함부로 처분하겠니? 아쉬워도 어쩌겠어. 그냥 타고 다녀야지. 우리 아들이 워낙 검소해가지고 주변에서도 그냥 이해할 거야. 정작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온갖 생색을 내는 시모를 보면서 정말 환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시모 태도 때문에 남편과도 정말 자주 다퉜는데 처음에는 남편은 저를 달래고 제 편을 들어주면서 본인이 더 잘하겠노라 했었죠.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제가 문제라며 분란을 일으키는 건 다름 아닌 저라고 말을 했어요. 당신 진짜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내가 어머님한테 말해봤자 어머님은 내 말 귀뚱으로도 안 들으시고 항상 멋대로 생각해 버리시잖아. 이럴 때 당신이 한마디라도 했으면 어머님이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이라도 하시지 않겠어? 당신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혼자 뭐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내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잖아. 아니 그럼 아니야? 솔직히 엄마가 하는 얘기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그래? 엄마도 평생 장사하셔가지고 세상 물정 누구보다 잘 알아. 당신한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신이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하는지 알기나 해? 장모님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한번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하시고 뭐 하나 물어보신 적 있어? 잘 모르시면 말이라도 해주시던가. 뭐? 당신 지금 장난해? 차 살 때도 엄마가 당신한테 받던 차 있냐고 물어봤잖아. 거기다가 나한테도 물어봤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이상해. 지금 어떻게 어머님 편을 들 수가 있어? 누가 들어도 어머님이 이상한 거 당신도 알잖아. 아이, 그만해. 당신 지금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족이라고 그렇게 감싸면 안 되는 거 몰라? 당신 우리 집이 당신네 집보다 더 잘 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격지심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말하는 게 뭐가 이상하다고. 당신 진짜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누가 봐도 이상한 건 당신이니까. 남편과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을 잘 달래지 못했다며 저를 탓하시곤 했고 갈등의 원인은 시모였지만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고민을 했던 것은 바로 엄마 때문이었죠.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결혼할 때쯤 암 판정을 받고 계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꽁꽁 제 속을 감추게 되었죠. 그걸 알고 있었던 남편과 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관이었어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엄마 보험금이며 유산 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보고선 이건 아니다고 생각을 했었죠. 니네 엄마는 보험은 좀 들어놨니? 아유, 보험이라도 빵빵하게 있어야 남은 자식이 편안하게 사는 건데. 종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이 있다니. 나중에 상이라도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에휴, 그나마 결혼하고 1년 지났으니 망정있지. 혹시 너네 엄마 암인거 아시고 시집 보내려고 그러신 건 아니지? 에휴, 농담이야, 농담. 에이, 엄마, 설마 그러셨겠어? 장모님 그래도 보기보단 알짜배기쇼. 나 차도 사주셨는데 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생각해서 두둑히 모아두셨을걸? 그렇지, 수정아? 어머님 요즘도 일 다니시지 않으셔? 그래도 아직 몸 괜찮으신가 봐. 어머, 그러니? 그래도 딸 혼자 남을까봐
끝까지 열심히 일하시네. 수정이 너 나중에 보험금이랑 재산 받으면 우리 가게에 투자 좀 해. 안 그래도 가게 좀 넓혀볼까 생각 중인데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잘 살아야지. 너네 엄마도 너 잘 사는 거 바라지 않겠어? 뭐 살아계실 때 딸한테 한몫 주시면 좋겠지만 아쉽지만 어쩌겠니?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엄마 보험금을 얘기하시는데요? 저희 엄마 아직 건강하고 암 판정 받았지만 괜찮으세요. 어떻게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 보험금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무슨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이제 다 가족인데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나야말로 너무 선하다. 솔직히 친정엄마 안 걸리고 이제 고아대래 그래도 받아줬는데 그건 고맙지 않니? 주변 사람들 네 엄마 안 걸렸다고 하니까 다들 뭐라고 했는 줄이나 알아? 그런 애 받아준 내가 대단하대. 어떻게 쥐뿔도 없는 집 안 걸린 홀어머니 있는 외동딸 받아줄 생각 했냐면서. 그래, 엄마가 너 생각해서 그런 말 꺼낸 거잖아. 너무 예민하다 자기야. 엄마는 나중에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혼자 남으니까 위로해주려고 그냥 보험금 얘기한 건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사과해. 그날 일로 전 시모를 절대 안 보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뒤늦게 그렇게 기분 나쁠 줄 몰랐다며 저에게 사과를 했죠.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엄마에게 차마 남편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제가 어릴 적 이혼을 했을 때 엄마의 친정에선 이혼한 딸을 거둘 수 없다며 내쫓으면서 상처가 있으셨거든요. 혹여나 엄마 팔자 닮아간데 생각하셔서 슬퍼하실까 꾹꾹 참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늘 시모와 남편의 안부를 걱정하셨고 전 엄마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돈은 새로 오픈하는 가게 준비는 잘하고 계시니? 그래도 네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돼. 사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혼자서 준비하시려면 많이 힘들기도 하고 버거울 거야. 쉬는 날이라도 가서 도와드리고 그러렴. 종수는 요즘 바쁘니? 저번에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던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알지? 알아, 엄마. 종수 씨도 요즘 어머님 가게 오픈하는 거 도와주느라 정신 없는가 봐.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도 종수 씨는 시댁 가서 이것저것 하느라 바쁜가 보더라고. 엄마는 무슨 시어머니 걱정을 해. 엄마 몸 걱정이나 해. 요즘은 몸 어때? 저번에 병원에서 보니까 그래도 더 진행은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던데. 엄마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래야 돼. 알지? 알지. 우리 딸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데. 엄마 일하는 거 걱정하지 마. 이것도 다 운동 삼아 하는 거니까. 아프다고 집에만 누워있으면 더 몸 약해지고 안 돼. 어떻게든 엄마 버텨가지고 우리 수정이 나중에 아이 낳는 것도 보고 산후조리도 해주고 그래야지. 엄마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고 네 몸 걱정이나 해. 엄마는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목 끝까지 차오른 이혼 얘기가 도저히 꺼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시모는 신도시에 대게 코스집을 열게 되었어요. 전에 하던 가게를 접고 무리해서 가게를 얻었는데 고급 식당으로 만든다고 시모가 여기저기 끌어 쓴 돈들이 많았죠. 엄마가 시모 가게를 오픈한 소식을 듣고선 그래도 찾아가 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와 함께 가보게 되었어요. 첫 오픈 날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고, 시몬은 저와 엄마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입구 앞으로 저희를 끌고 갔죠. 어머, 사돈께선 여기까지 어쩐 일로? 혹시 가게 개업한다고 찾아오셨어요? 아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몸도 아프신 양반이. 어쨌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오늘 개업날이라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제가 사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안 됐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정신없어서 요 근처에 뜨끈한 국밥 잘하는 곳 있거든요. 거기 가서 딸이랑 오붓하게 식사하시고 가세요. 아이고, 사돈. 가게 오픈 정말 축하드려요. 안 그래도 가게 오픈한다는 소식 듣고 제가 개업 선물이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가게 보니 사돈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게 티가 나네요. 사람도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오고 장사가 앞으로 잘 될 것 같네요. 제가 사돈께 드릴 오픈 선물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유, 선물은 괜찮아요. 오늘 오픈 첫날인데 얘, 너는 아픈 사람 이렇게 개업 첫날부터 데리고 오면 어쩌니?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저도 웬만하면 받을 텐데 에휴, 사돈. 원래 아픈 사람이 개업 첫날에 오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냥 오늘은 가세요. 다음에 제가 대게 쪄가지고 수정이 편으로 보낼 테니까.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정신없으신 것 같으니 제가 선물만 이렇게 드리고 갈게요 그럼. 저도 일이 있어가지고 얼른 가봐야 하니까 여기 선물 받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얘, 너 뭐하니? 네 엄마 보시고 안 가고? 아유, 안 그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정말 이래저래 짜증나네. 사돈, 개시 첫날부터 폭나가. 넣어둬. 누가 아픈 사람이 가지고 온 선물을 받는다고 그래? 시몬은 부랴부랴 엄마와 저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지만 엄마는 가방에서 얼른 준비한 선물을 꺼냈죠. 선물을 보고서는 홀에 있던 전 손님들이 모두 나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금으로 된 상패였습니다. 금을 보고선 깜짝 놀라며 얼굴에 사색이 돌던 시몬은 상패 안에 적혀있던 글귀를 보고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바로 상패 안에는 말기암 사돈 보험금 놀이는 뻔뻔한 사기꾼 모자의 그 뻔뻔함에 이상을 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아니, 사돈, 이게 지금 뭐예요? 말기암 사돈 보험금 노린다니요? 사돈, 이거 뭐 잘못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암 걸리시더니 뇌까지 암이 전이 되셨어요? 당장 이거 가져가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오늘 개업하는 가게에 똥을 뿌려도 유분수지. 도대체 가족끼리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가족? 가족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당신이 무슨 우리 가족이야? 당신네 같은 가족은 듣도 보도 못했어. 어떻게 사돈보험금을 홀라당 가질 생각을 했는지 내가 정말 모를 줄 알았어? 우리 딸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 다 알면서 당신네들 사람 피말리게 하고 내가 이거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가게 지금까지 공들였던 거 내가 다 무너뜨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정아, 네 엄마 어디 도른 거 아니니? 갑자기 오셔서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네 엄마 보험금을 노리니? 에휴, 진짜 암 걸린 사돈 받아주지 말라는 말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아유,
뭐하니? 얼른 안 가고! 소리치는 시모 얼굴을 보며 엄마는 휴대전화에서 뭔가를 찾더니 바로 틀어버렸습니다. 그건 시모와 엄마가 통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시모가 엄마에게 암 진단금으로 받은 돈을 자기 가게 지분으로 넣어달라는 말이었어요. 지분을 넣고 나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제 이름으로 넘기겠다면서 엄마에게 말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시모는 저에게 그런 소리 한 번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시모는 가게를 오픈하면서 엄마에게 받은 돈은 그냥 홀라당 자신이 다 가져가 버렸던 거였어요. 시모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엄마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엄마는 이혼한 뒤로 홀로 저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안 했던 일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아는 지인분들도 많았는데 시모 가게에 대한 얘기도 들으셨던 모양이었어요. 이미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여기저기 돈을 다 끌어다 썼고 지분 설정한 건 전혀 없다는 소식이었죠. 그 뒤로 엄마는 시모의 행각을 캐기 시작하셨고 동네방네 시모가 말하고 다녔던 것들을 알게 되셨어요.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사망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거라는 둥, 자신이 아들 며느리 집을 해줬다는 둥, 아들 차도 자기가 다 바꿔줬다며 말하고 다녔던 것들을요. 엄마는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셨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을 저를 안쓰러워하셨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 가게가 오픈하기만을 바라셨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시모를 사기죄로 고소하셨고 시모의 가게는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서 결국 오픈 이후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했어요. 너 이러려고 지금까지 그런 거야? 착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뒤통수 치려고 그랬던 거냐고?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는 장모님 아프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만이라도 잘 지내보자고 해놓고서는 어떻게 장모님이랑 짜고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고? 지금 가게 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웃기고 있네. 누가 먼저 뒤통수를 쳤는데 사기치는 건 무슨 집안 내력이니? 네 엄마만 사기쳤는 줄 알아? 내가 너도 고소할까 했어. 어떻게 우리 엄마 살살 꼬드겨서 사망보험금 네 앞으로 받게 하려고 할 수 있어?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바본 줄 알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왜? 그 돈 받아가지고 또 여자 끼고 술 처먹으려고 그랬냐? 뭐? 너 말은 바로 해. 내가 언제 여자 끼고 술 처먹었다고 그래? 그리고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보험 정리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서류도 정리해야 하는데 당신이 정신 없을까봐 그런 거지. 내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어?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우리 이제 가족이라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당신 걱정해서 그런 거야. 누굴 바보로 하나. 그래. 그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남인 네가 뭔 상관이야. 네 검은 속내 내가 모를 줄 아냐? 연기를 할 거면 제대로나 하던가. 네 발연기에 코웃음이 난다 정말. 우리 엄마가 사준 차 끌고 다니면서 술집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지저분하게 논 거 내가 모를 거 같니? 더러운 너랑은 앞으로 살고 싶은 생각 없거든? 이혼해! 돈으로 사기치는 시모도 시모지만 남편은 엄마가 해준 차, 예물, 모든 걸 가지고선 온갖 술집 여자들과 어울리고 다녔더라고요. 엄마가 시모를 고소하게 되면서 이혼을 준비했는데 멍청하게도 남편은 차량 블랙박스를 그대로 뒀고 그 안에서 정말 수많은 여자들과 호텔을 드나드는 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런 남편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혼을 준비하는 걸 아시게 된 엄마도
그동안 남편이 나중에 장례식 이후를 준비한다며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꼬드겼다며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남편은 엄마가 자신에게 차, 예물, 온갖 걸 해주시는 이유가 자신이 그만큼 장모님에게 마음에 쏙 드는 사이였기 때문이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실상은 엄만 제가 잘 살길 바래서 그랬던 것뿐이었죠. 그렇게 전 이혼 소송으로 남편의 차를 가지고 오고 집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혼인 기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사용했던 만큼 돌려받은 거죠. 엄마는 시모를 고소했고 암 진단금으로 줬던 금액은 가게를 처분하면서 다 받으셨어요. 경매 처분하다 보니 시모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시모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녔더라고요. 결국 형사처벌로 시모는 철장행이 되었고 흥청망청 돈 쓰던 남편도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전화가 왔었는데 참 통쾌하더라고요. 수정아, 나야. 잘 지내지? 안 그래도 전화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소식 들었지? 아마 들었겠지. 엄마 사기죄로 지금 복역 중이셔. 집도 그 덕에 다 날아가고 나 지금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어. 참, 이렇게 되고 보니까 미안하다. 우리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다름 아니고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데 10,000원만 좀 보내주면 안 되니? 왜? 그 잘난 술집 여자들은 어디다 두고 나한테 와서 그래? 네 잘난 엄마는 널 위해서 뭐 남겨둔 거 없다니? 네 엄마가 항상 그랬잖아. 집불도 없는 친정 그래도 암 걸려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남겨두니 다행이라고. 네 엄마는 암 안 걸렸으니 뭐라도 남겨둔 거 있을 거 아니야? 네 엄마한테 물어봐. 수정아, 왜 그래? 너 그런 애 아니었잖아. 부탁이야. 며칠 동안 매일 라면만 먹어서 힘들어서 그래. 회사에서도 빚 갚느라고 빚쟁이들 계속 찾아오고 월급도 압류하겠다고 난리고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라서 회사도 잘릴 판이야. 너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예정? 우리한테 남아있는 정이라는 게 있나? 되게 뻔뻔하다. 나한테 정을 찾는다는 게. 너고 네 엄마고 한 짓 좀 생각해. 이거 다 니네가 한 짓 돌려받는 거니까. 그래,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이 정도로 전화라도 받아준 거야.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 다행히 제가 이혼을 하고서 엄마의 암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말기암 판정을 받고 나서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6개월 판정을 받고 난 후부터 1년을 버티고 계시네요. 앞으로 엄마와 얼마나 긴 시간을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시간 정말 행복하게 보내려고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을 항상 사랑하고 아껴주시길 바랄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예비동서가 결혼을 하려고 시댁에 방문을 했을 때 저와 시모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 모습을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지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꺼내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전 상황이 시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시댁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죠. 제 사연의 시작은 시모가 무릎을 다치게 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시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시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나마 견딜만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시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잘 대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가정부보다 못한 취급으로 대하셔서 점점 더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는 딱 10년 되었는데요. 9년을 버텨왔었는데 시댁에서의 1년은 정말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었을 정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들이었어요. 시모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 만큼 시모의 이중적인 성격이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지금 그 말을 했다고? 나한테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잖아. 별것도 아닌 일을 왜 크게 만들고 그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 너무 억지 부리는 거잖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으로 보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이해 좀 해주고 좋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설명해 줬잖아. 어머님이 계단에다가 무슨 짓까지 저지르셨는데 나 여기 들어온 이유가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 보살펴 드리려고 온 거지. 저 세상 떠나려고 온 거 아니거든? 어떻게 계단에 기름을 뿌릴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어?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러다 나중에 우리 딸 나연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아무 사건 없이 끝날 수 있었던 거지. 만약 나연이가 받기라도 했어봐.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엄마가 실수로 부은 거라잖아. 당신 요즘에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왜 계속 악화시키는 건데?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어떻게 저걸 실수라고 할 수 있어? 아무리 당신 엄마라고 해도 생각 좀 하고 편을 들지 그래? 어머님이 실수로 기름을 쏟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 식용유가 왜 필요하셨는지 여쭤보기라도 했어? 아무 말도 못 하시잖아. 내가 밟으려다 발견해서 미끄러지지 않았던 거지? 만약 밟았다면 나는 지금 내 진탕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너무 놀라서 기름을 닦고 있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내 모습을 몰래 지켜보시다가 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다니까. 나는 무릎을 다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온 거지. 내 목숨을 잃으려고 어머님 댁에 온 게 아니야. 편들 걸 편들어.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과도 끝이야.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오죽했으면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겠냐고. 남편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더는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게 만들었어요. 자기 엄마라고 감싸기만 하려는 남편의 모습에 정 떨어져 버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아 짐을 챙긴 뒤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저를 계속해서 말리려는 남편과 실랑이가 벌어지자 시모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하필 계단에다가 식용유를 부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려 했던 게 아니다. 너 도움 없이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저지를 생각을 하겠니? 요즘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예민해진 거 아니니?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면 어떻겠니? 이대로 나가버리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차분히 풀어나가도록 하자. 연기 그만하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왜 이 사람 있었을 때만 약한 척 하시는 거예요? 저와 단둘이 있었을 때 모습을 보여주시라니까요? 당신 그만 좀 하지 못해? 우리 엄마가 먼저 손을 내미셨으면 당신도 멈출 줄 알아야지. 왜 더 악화시키려는 건데?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니까. 하마터면 제가 세상을 떠날 뻔 했는데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를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친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목소리를 높인 남편의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딸이 이혼하는 걸 원하겠냐고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 말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방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고 남편도 뒤따라 방으로 들어오더니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자기가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이 잘못되길 바라고 그런 행동을 하셨겠어?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 잘 알잖아. 이번 일은 서로의 오해에서 시작된 거니까 최대한 좋게 풀고 끝내는 걸로 하자. 우리가 이혼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군지 잘 알잖아. 나연이한테 상처 줄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당신은 끝까지 내 생각은 전혀 해주지 않는 거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을 때 완전 딴 사람처럼 행동하신다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적응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나 정말 많이 지쳐 있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정도야. 그러니까 당신도 고집 부리지 말고 어머님 그만 요양원에 모시는 거 생각해봐. 우리가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고 나연이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오래 기다려주지는 못해. 결혼 생활 10년 동안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 없었는데 이혼 얘기 나왔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집안의 장남과 결혼을 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찌됐든 이혼은 절대 안 되고 엄마한테도 내가 최대한 좋게 얘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만들 테니까 이제 그만 화 풀고 거실로 좀 나와봐. 엄마가 할 말이 있으시대. 시모가 겨울에 미끄러지셨는데 그때 무릎을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다며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휠체어에만 앉아 계시다 보니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제약이 많았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집안의 며느리라곤 저 하나뿐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시모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드렸었는데 항상 돌아오는 건 모진 말들 뿐이었고 저에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시다 보니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었던 거죠. 누가 봐도 시모가 계단에 기름칠을 했던 건 저를 해하려는 행동이 확실한데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에 많이 화가 났고 저도 더 이상은 시모에게 잘해드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밖으로 부르신 이유는 도련님한테 여자가 생겼는지 결혼 문제로 시댁에 오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도련님과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능력이 상당히 좋은지 흥분을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 막내가 이번에 정말 괜찮은 며느리감을 데려온다더라. 월 수입이 3억이나 된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사업을 한다지만 한 달에 3억이면 엄청 성공한 거잖아. 그러니 무조건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겠지? 이번 주말에 인사 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네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거다. 내가 무릎이 이 모양이니 어쩌겠니? 대신 고생 좀 해줘야지.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음식 준비까지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거지? 네? 저 혼자서요? 이번 주 주말이면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저는 어머님 살펴드리는 것도 벅찬 상황이에요. 음식 만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식사는 나가서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죠. 이 사람도 새벽같이 출근해서 집에 늦게 오고 중간에 나연이도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야 하는데 차라리 밖에서 만나던지 아니면 음식을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을 미리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겠어요? 그냥 손님도 아니고 우리 막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는 여자인데 어떻게 음식을 주문할 생각을 하니? 정성이 들어가야 결혼까지 성사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 당신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신경 좀 써줘. 내 동생이 나이도 있는데 이번에 결혼 놓치면 너 언제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될지 모르잖아. 너는 그거 한번 희생하는 거 가지고 꼭 속 좁게 말을 하면 마음이 편하니? 어차피 하게 될 거 몇 번 더 움직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도와주기가 싫은 거야?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걸 속 좁다고 말씀하시면 저야말로 서운하죠. 아니면 당신도 그날만큼은 일찍 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던지 힘으로 하는 건 당신이 좀 해주면 수월하게 끝날 수 있잖아. 예, 그래도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가사를 시키는 건 아니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일까지 어떻게 시키니? 그냥 내가 하마. 아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며칠만 좀 희생해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사지도 멀쩡하면서 왜 이렇게 움직이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당신 보면 엄청 게으른 것 같아. 얼마나 힘든 일 한다고? 그거 움직이기 싫어서 다리가 안 좋은 우리 엄마를 휠체어에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시게 만들어?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나한테까지 일을 시켜야 마음이 편하겠어? 이게 지금 심각하게 대화할 거리라고 생각해? 이왕 하는 거 좋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럴 때마다 나도 당신이랑 결혼한 걸 정말 후회하게 된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도 저를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신 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답답함의 연속이었죠. 저 혼자 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했던 것뿐인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고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마다 저도 점점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남편과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이어나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결국 저희 부부는 각방을 사용했고 집안에는 냉기가 흐르게 되었죠.
새벽에 남편이 출근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침까지 챙겨준 뒤 보냈을 텐데 전날에 그 난리가 난 이후 좋지 않은 감정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한 뒤 제 딸도 학교를 가야 돼서 이것저것 챙겨 밥 한 숟갈 떠먹이고 학교에 바래다 줬어요. 오는 길에 식재료를 미리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장을 본 뒤에 다시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시부가 계셨지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시모가 혼자가 되어버리셔서 항상 외로워하셨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저한테 오는 건지 매번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항상 다음 날이면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매일같이 인상 쓰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았었죠. 하지만 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시댁에 살면서부턴 제 얼굴에 웃음기는 사라졌고 항상 인상만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장을 보고 들어갔을 때 시모와 얼굴을 마주쳤는데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양손에 식재료를 한가득 사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셨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에게 찬물을 한 바가지 더 끼얹었어요.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또 시작이 된 거였죠. 저에게 함부로 대하시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려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 내가 어제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알지? 내 아들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 억누르고 있었던 거 알고 있지?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이가 하는 일이 건축 현장 일이다 보니까 집안일에 신경 쓰다가 큰 사고라도 날까봐 참고 계셨던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시작은 어머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이제 좀 솔직해지시죠? 어제 왜 계단에 기름칠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정말 미끄러져서 사고라도 나길 바라셨어요? 그건 실수였다니까. 식용유가 필요했는데 하필 계단에서 엎질러진 것 뿐이야. 내가 너를 헤아려 들었겠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찔리는 거라도 있나 봐. 그러게,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아. 며느리가 수능적이지 못하니까 나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조용히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 무슨 말만 하면 입이 대빨 튀어나와서는 얼굴에 오만 인상 다 쓰고 있는데 그걸 보고 누가 좋아하겠어? 너 같은 며느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도 싸. 그래도 제 딴에는 최대한 좋게 하려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해서 아침에 미리 장까지 봐왔는데 돌아오는 건 찬물 2바가지였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다고요. 다 때려치울 테니까 어머님이 전부 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없어야 평화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린 저는 똑같이 찬물 1바가지 퍼서 퍼붓고 미련 없이 뒤돌아섰고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주방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고 시모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현관문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 했는데 시모의 살려달라며 괴로워하는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다시 들어간 순간 시모의 머리에서 출혈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를 뒤쫓아 오시려다가 흥건해진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휠체어에서 넘어지셨고 바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거였어요.
상처가 깊어 보여 병원으로 모시려 했지만 시모는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며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시모를 힘겹게 휠체어에 다시 부축한 뒤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깨매일 정도는 아니라서 지혈을 한 뒤에 반창고를 붙였지만 이런 상황들이 답답하기만 했었죠. 서로 웃으면서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시모는 누워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몸을 옆으로 돌리셨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본 뒤 방문을 닫고 정리가 되지 않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동안 식재료 정리를 끝낸 뒤 묵묵히 집안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집안이 조용하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남편이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의 상황을 설명했고 제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면서 되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상황이 어찌됐든 우리 엄마가 다치셨으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마가 이게 뭐야? 됐다. 그만해라. 내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며느리 잘못은 없다. 그러니 화내지 말고 저녁이나 먹도록 하자. 머리에 꽤 충격이 있었는지 열을 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계속 지끈거리는데 네가 목소리를 높이면 두통이 심해질 것 같다.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둘이 개인적으로 하든지 해라. 엄마, 정말 괜찮아요? 병원 안 가보셔도 되는 거예요? 뇌진탕으로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 넘어지면서 살짝 긁힌 것 뿐이라.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러다 밥 다 식겠다. 일단 저녁부터 먹자. 그날 저녁을 먹은 뒤 아이를 재우고 방에 들어와 지쳐버려 자리에 누우려 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곤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시모의 이마에 상처를 냈다고 또다시 열을 올렸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돌려 세우더니 제 뺨에 손을 올리려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너무 놀란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태라 더는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끝내 이혼 얘기가 나왔고 조만간 돌아오는 월요일 이혼 서류를 작성하러 가자는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비웃으면서 또다시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냐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려 하지 않길래 묵묵히 짐을 챙겼어요. 아이가 푹 자고 있어서 다음날 친정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안 좋은 상황에서 이혼의 문턱까지 오게 됐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밤을 꼴딱 새우면서 고민을 해봤지만 이혼만이 답이었고 동이 트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던 아이를 빼서 품에 안더니 어디를 가냐고 화를 냈어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함께 있을 필요 없지 않냐고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있어야 한다고
그 뒤에 보내주던지 생각을 해보겠다면서 나머지 한쪽 손으로 제 옆에 있던 캐리어까지 빼서 버렸습니다.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어요. 아이를 남편에게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있었죠. 그렇게 영혼 없이 준비를 끝낸 뒤 잠깐 쉬고 있는데 도련님이 거의 도착해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시모가 저를 급하게 마당으로 부르셨어요. 예, 시간 없다. 여기 정원에 있는 잡초 서둘러 뽑아라. 우리 집안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잘 알지? 일단 보이는 대로 뽑아서 갖다 버려. 그이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왜 제가 잡초까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해줬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이 불러서 잡초 뽑으세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니? 우리 집안 첫인상은 너 때문에 글렀어. 오늘 같은 날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속 터지게 만드는 거야? 저를 탓하지 말고 거실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 어머님 아들을 탓하세요. 저는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나연이 데리고 가볼게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모는 바닥에 있던 장대를 들어 제 등을 후려 치셨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긴 장대를 들어 사정없이 저에게 휘둘렀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는 저 때문에 집안 첫인상을 말아먹었다면서 더욱더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때마침 시댁에 들어오던 도련님이 목격하게 되었고 급하게 달려와 시모의 장대를 빼서 던져버렸어요. 도련님이 너무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지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도련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던 한 여자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 두 눈을 의심했고 다시 만난 인연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왜 이런 눈추한 곳에 계세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소식이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너한테 이런 꼴이나 보이고 20년 만에 봤는데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나는 보다시피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있어. 안 그래도 그만 정리하려고 했었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장대로 사람을 내려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고요. 강우 씨, 어머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게 나도 처음 목격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 엄마, 왜 형수님한테 이런 짓을 하셨어요? 거의 다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더욱더 조심하셨어야죠. 아니, 그게 내가 며느리한테 정원에 있는 잡초 좀 뽑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꼴랑 200평밖에 안 되는데 그거 싫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던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으니 매질을 해서라도 똑바로 교육을 시켜놔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 한 대 지어 박았다. 제가 목격한 장면만 봐도 어떤 집안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강우 씨와의 결혼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언니를 이런 곳에서 만난 것도 신기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니가 당했던 거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제 모든 걸 걸어서라도 전부 갚아 드릴게요. 도련님과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온 여자는 20년 전에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만들어진 인연이었어요.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 여자는 서점에서 매일 살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쉬고 있었을 때 제가 일을 하던 서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대피하길래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제 두 눈에 들어온 건 서점에 불이 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뜨겁게 타오르고 있던 서점 안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매일 서점에서 살던 고등학생 여자가 불길에 휩싸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저는 그때 당시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화장실에서 온몸에 물을 적신 뒤 그 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힘들게 구출에 성공을 했지만 그 학생의 얼굴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졌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여러 차례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화번호까지 바뀌게 되면서 연락처가 지워져 소식이 끊기고 말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또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웠어요. 얼굴에는 그대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를 부축해 주면서 제 딸과 함께 시댁을 나가려 하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고 시모는 대화로 풀어나가자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그때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시모가 두 발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예비 며느리를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계셨네요. 그 모습에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죠. 걷기 힘들다고 했던 사람이 저에게 뛰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거에 분노가 치밀어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인연을 만들게 된 출판사 대표인 동생 밑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덕분에 현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간들의 악연을 끊어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놓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장마철 운전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뭐든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를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현재 법적인 절차 진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제 입장이시라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 정도 되었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임신 39주였고 출산을 앞둔 시기라 몸도 무거운 상태에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고 얼굴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죠. 수화기의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 남편이 자리를 옮기길래 무슨 일인지 싶어 뒤를 밟아 통화 내용을 엿듣는 순간 저 또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시모가 김장 준비 때문에 저희가 시댁으로 내려와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산 시기가 다가온 만큼 최대한 몸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주말이고 산부인과에서 40주 꽉 채워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며 서둘러 와주길 바라셨어요. 남편은 당연히 시모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화를 내면서 거절을 했지만 시모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동생 내외도 온다며 크게 어려운 일들은 시키지 않겠다고 바람이나 쐴 겸 와서 쉬다 가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뒤에 전화를 끊어 버렸네요. 시모의 성격은 직설적이고 한번 정한 결정은 절대 꺾으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만 했어요. 뒷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다혈질을 가지고 계셔서 괜히 심기를 건드리는 것보다 한번 다녀오는 게 오히려 불화를 만드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시댁에 가야만 했고 3시간을 달려 도착을 하니 벌써 마당에는 시모가 김장 준비에 한창이셨어요. 눈앞에 쌓여있는 배추들을 보니 앞이 캄캄했고 주말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시모는 저희를 보자마자 서둘러 환복하고 밖으로 나오길 재촉하셨네요. 작은 방에 너희들이 입을 옷 준비해 놨으니까 퍼뜩 갈아입고 나오거라. 오늘 내일 이틀간 다 끝내려면 시간이 없다. 작은 애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선 일손 도와주고 있었다. 도원아, 너희 형 왔다. 퍼뜩 나와서 엄마가 시킨 것 좀 해라. 엄마는 지금 저희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면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이 사람 임신 39주이고 곧 출산한다고요. 그걸 내가 모르니? 그래서 출산하기 전에 서둘러 끝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많이 도와주면 되잖아. 형수님 오셨어요? 배가 많이 부르셨네요. 우리도 좀 전에 왔어요. 저희는 시장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김장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재료를 좀 더 사야 해서 후딱 다녀오도록 할게요. 그럼 형도 고생 좀 해줘. 한 2시간 뒤에 올 거야. 시동생 내외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손을 도왔다는데 제가 봤을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보였어요. 시모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부랴부랴 나온 듯 보였죠. 옷도 환복하지 않았고 그냥 놀러 온 듯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동서도 임신을 한 상태라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온 상황이었어요. 6개월 정도 되었고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뱃속의 아이는 딸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시동생 내외를 좀 더 챙겨주는 느낌을 받았었지만 티날 만큼 차별하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게 서운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처음으로 시모는 제 마음에 송곳을 찌르셨어요. 시동생 내외는 식재료를 사려고 시장으로 급하게 출발했고 저희 부부는 시모가 준비해준 옷으로 환복한 뒤에 마당으로 나와 시모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남편은 만삭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곤 그냥 옆에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모는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곤 선반 위에 수북이 쌓여있는 식재료들을 전부 다 올려 놓으셨습니다. 만삭이다 보니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서서 일하는 게 아무래도 덜 무리가 올 거다. 너는 그래도 딸이라서 만삭인데도 배가 많이 부른 게 아니지. 막내 며느리는 6개월인데도 아들이라 벌써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와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여기 서서 시애미가 선반에 올려주는 식재료들 전부 다듬고 있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고 좋을 거야. 어때? 괜찮지? 엄마는 지금 무슨 말이 듣고 싶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재수 씨는 임신 6개월밖에 안 되었고 이 사람은 이제 곧 오늘 내일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반에 쌓여놓은
식재료 전부를 다듬으라고요? 야채들 부피가 커서 그러는 거지. 하다 보면 금방 한다니까. 그게 무리할 만큼 시키는 것도 아닌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잔말 말고 어서 움직이도록 해라. 입 털고 있을 시간에 벌써 몇 개는 다듬었겠다. 아들 너는 배추 다듬어서 전부 다 이리 가져와라. 서둘러 배추 절여놔야 내일 김장을 끝낼 수가 있다고. 매년 하는 건데 할 때마다 투덜거리지 말고 웃으면서 하면 안 되겠니? 엄마는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행동을 꼭 하시니까 저는 그게 불만인 것 뿐이에요. 이 사람 출산하고 명절날 다가오면 그때는 또 무슨 일 시키시려고요? 음식 만들라고 주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할 거잖아요. 매년마다 이런 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김치 사 먹으면 되는 거고 명절 음식은 시장에서도 많이 파니까 편하게 쉬면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사서 먹는 게 만들어 먹는 거랑 비교가 되니? 들어가는 정성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태까지 엄마는 너희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이 많은 것들을 혼자서 해왔어. 그때는 한 번도 주둥이 눌린 적 없었으면서 자기 와이프 생겼다고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사서 먹겠다고? 잔말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한 번만 더 토달면 혼날 줄 알아? 시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이셨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결국 남편은 더 이상의 상황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일을 시키신 뒤에 저희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으시고 자리에 앉으신 다음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묵묵히 식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시장에 있는 시동생 내외가 일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일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 동서와 통화하는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김장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닌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도와주려고 배추를 급하게 다듬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시모와 동서와의 통화를 잘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모는 동서와 통화를 끝낸 뒤 또 다른 지인들께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자 너무 오래 서서 일을 했는지 뱃속에 아이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오면서 아랫배에 반복적인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진통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잠깐 쉬려고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는데 통화를 하시던 시모가 의자에 앉으려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통화를 멈추시곤 저에게 쉴 틈 없다며 서둘러 일을 빨리 마무리하길 원하셨어요. 의자에 엉덩이 한번 붙여보려 해도 시모가 하도 눈치를 줘서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어나 식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그제서야 시동생 내외가 시장에서 볼일을 본 뒤에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식재료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시동생 한쪽 손에 검은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아무리 살펴봐도 사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간 시동생은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내밀었어요. 남편이 건네받은 뒤 봉지 안의 내용물을 살펴보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했네요. 지금 이게 뭐야? 너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 사러 간 거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 달랑 호떡 몇 개 사가지고 온 거야? 당연히 엄마가 시키는 거 전부 다 하고 왔지. 내가 힘들게 뭐하러 가지고 와? 배달시키면 되는 건데. 그리고 호떡은 형이랑 형수님 고생하니까 사가지고 온 거야.
우리도 시장에서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 사람 다리 좀 보라고. 배가 워낙 무거워서 퉁퉁 부었다고. 생각해서 사왔는데 정말 너무하네. 내가 이래서 형이랑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주버님, 저희도 어머님이 시키는 거 하고 오느라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고생하시고 계셨을까봐 당이라도 충전해 드리려고 호떡 사가지고 왔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였잖아요. 저도 이 사람만큼 서운하네요. 동서는 투덜거리면서 불만을 꺼내기 시작하자 시모가 고생했다고 시동생 네에게 방에 들어가 쉬고 있으라며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저희를 무시한 채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저희는 그 순간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고 남편은 결국 화가 치밀어 올라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희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작정 시동생 네를 집으로 들여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동생 내외에게 당장 일손을 거들라고 얘기했지만 믿는 구석이 있어서인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옷만 갈아입고 나오겠다며 안 좋은 표정을 보이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선반 위로 올려놓았는데 잘못 올려놓으면서 가방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전부 쏟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 하나를 주워들었고 시동생 내외는 저를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만큼 충격을 받게 되었네요. 동서,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어? 시장에서 지금까지 뭘 하다 왔는지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네. 우리한테 왜 미안해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 시장을 시내까지 다녀왔나 봐. 둘이 즐거운 데이트를 즐기고 온 거야? 뭔데 그래? 이거 뭐야? 너 지금 시장에서 장 본 거 아니었어?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너는 지금 재수 씨랑 극장에서 영화 보고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외출복으로 입고 있었던 거였고?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아주버님,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영화를 본 건 다 태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문화생활을 즐겨야 아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저희 즐겁자고 극장 가서 영화 봤겠어요? 저희 후딱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그럼 극장에 가서 영화 본 게 아이를 위해서 그랬다는 말이야? 동서가 보고 싶은 영화라서 본 게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양수가 있어서 소리가 더 크게 울린다는 말도 있던데. 그만큼 극장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 내가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이번에 개봉한 영화를 보고 싶어서 계획한 걸로밖엔 안 보이는데? 애들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행동한 걸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이야? 동생들 영화 한 편 보고 오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럼 엄마는 이 사람이 잠깐 앉아서 쉬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으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걸고 넘어가면 또다시 큰 싸움 날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잠깐 자리에 앉겠다는 거 그것조차 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쉴 시간 없다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수 씨는 영화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차별 대우 아닌가요? 이 사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서 그런 거죠. 일을 시키셔도 공평하게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끔 조율을 해주셔야지. 누구는 영화 보고 오고 누구는 마당에서
아침부터 하고 싶지도 않은 김장김치 담그겠다고 밖에서 쉬지도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집안 난장판으로 만들기 전에 너랑 재수씨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도록 해. 한 번만 더 내 말에 불만 가지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말 똑똑히 새겨들어. 알겠어? 남편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는 모습은 결혼 이후 처음 봤었어요. 그만큼 시모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모도 아들의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는 모습에 당황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남편의 말대로 급하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일을 했던 저 대신 동서가 선반에 올려져 있는 식재료들을 다듬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남아있던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와 누울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제가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지만 저도 체력적인 한계에 도달했던 상태라 더 이상 시모의 눈치를 볼 수 없었고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만 생각해야 했어요. 그렇게 남편 덕분에 침대에 누워 충분히 쉬고 있는 동안 남편은 괜한 말 나오는 거 듣기 싫다며 밖으로 나가 김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같이 도와주고 있었네요. 그렇게 그날 해야 될 일을 늦은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침묵을 유지한 채 저녁 식사를 마무리한 뒤에 각자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꽤 늦은 시간에 시모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시더니 한참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대충 상황을 알고 있는 듯 궁금해하는 저에게 시모의 행동에 대해 알려주었고 남편의 말에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어요. 시부가 세상을 떠나신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모는 동네 분들 중 한 명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지내시는 걸 많이 외로워하셨는데 시부의 친구분께서 자주 집에 놀러 오셨었다며 분명 재혼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는 설명을 해주었네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임에도 시모가 재혼을 섣불리 하지 못한 건 남편의 반대가 꽤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은 시부 외에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고 아침이 밝자마자 저희 모두를 깨우셨네요. 시모는 아침부터 절여진 배추를 씻어내시며 저희가 빨리 움직여주길 재촉하고 계셨어요.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아침을 먹기도 전에 절여진 배추를 서둘러 세척해야 된다고 가족 모두가 달려들어 끝낸 뒤 아침 식사를 해결하길 원하셨네요.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 모두가 힘을 모아 절여진 배추를 씻었고 저는 씻은 배추를 남편에게 건네받아 쌓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왔고 회사에 일이 생겼는지 급하게 서둘러 와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회사까지 차로 3시간을 달려야 하는데 왕복 6시간을 차에 있어야 하고 일이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 남편도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급한 일이라서 그런지 어쩔 수 없이 남편은 회사로 출근해야만 하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저를 데려갈까봐 회사에 가봐야겠다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저를 잘 케어해 주겠다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하셨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게 하겠다면서
서둘러 회사로 출근하라는 듯 등 떠미셨네요. 어차피 김장김치도 가져가야만 하는 상황이라 회사 일을 해결하고 조심히 다녀오라며 남편을 보내줘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 혼자 남겨진 상태가 되자 시모는 좀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 믿고 어제 몇 시간 동안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있더라. 눈치가 있으면 적당히 쉬고 나와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애들이 영화 한 편 봤다고 그만큼 보상받으려는 너의 그 고약한 심보가 집안 분위기를 얼마나 안 좋게 만들었는지 알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모자지간에 금이 나가게 만들고 너 때문에 내 속이 얼마나 검게 타버렸는지 아니? 어머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만삭인 며느리한테 누가 김장을 시켜요? 지금 상황들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좋게 넘어갈 수 있었고 서로 웃으면서 분위기 만들 수 있었던 걸 너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내 말이 틀렸니? 나는 네가 괘씸해서 함께 아침 먹을 생각 없으니까 우리 다 먹고 난 뒤에 혼자 들어가서 끼니 해결하도록 해라. 너 시애미 성격 알지? 다른 날 같았으면 뼈도 못 추렸어. 뱃속의 아이가 너를 구해줬다고 생각하거라. 막내야, 우리는 가서 아침 먹고 나오자꾸나. 너는 오늘 막내 며느리 가족 김장까지 맡아서 하도록 해라. 어제 쉬었던 만큼 추가적인 노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애미처럼 마음 넓은 사람이 어디 있니? 곧다고 움직이거라. 저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김장김치 가져가고 싶은데요. 형님이 만들어준 건 솔직히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제가 가져가는 김치는 제대로 만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요. 어제 일 때문에 저한테 앙심을 품고 계시잖아요. 무서워서 어머님 댁에 오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 줄 아세요? 어머님, 손주가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저희 얼른 들어가서 아침 먹어요. 남편이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시모는 저를 찬밥으로 대하셨어요. 온갖 상처되는 말을 전부 다 쏟아내신 뒤 시동생 내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 혼자 마당에 남겨지자 시모의 행동이 너무 서럽게 다가왔고 차라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우받으면서 시댁에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짐 싸서 나오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대문에서 저에게 인사를 건넸고 고개를 돌려 대문 밖을 바라보니 시모를 찾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회사로 출근한 건 어떻게 아셨는지 시모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저보고 대신 좀 불러달라며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 주방으로 들어가니 시모와 시동생 내외가 서로 웃으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본 시모는 김장 준비하지 않고 왜 들어왔냐며 큰소리 치시더니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쏟아 부으셨어요. 저는 시모의 말을 무시한 채 밖에 어느 분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해드린 뒤 방 안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신 다음 몸 상태를 살피시곤 급하게 밖으로 나가셨네요. 저는 짐을 싸서 거실로 나왔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현관문 앞에 반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반지여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 열려있는 시모의 방 안으로 들어간 순간 충격적인 걸 발견할 수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주워든 뒤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넋이 나간 상태로 거실로 힘겹게 걸어 나오자 비명 소리에 급하게 달려온 시동생 내외는 무슨 일이냐며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따라오기 시작했고, 저는 마당에서 깔깔거리며 남자분과 웃고 떠들면서 김장을 하고 있는 시모를 향해 걸어갔네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본 시모는 가식적인 얼굴로 활짝 웃어 보이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말에 시모 앞에 있는 고무대야에 제가 들고 있던 자개함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자개함이 왜 시모의 방에 들어가 있냐고 물어보았네요. 왜 이 자개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건 어머님께 아니잖아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댄 건 명백한 범죄 행위 아닌가요? 네가 이걸 어떻게 알고 찾은 거니? 나는 그냥 아주 잠깐 착용해보고 싶은 마음에 빌린 것 뿐이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었어. 그런데 잠깐만, 너 지금 시애미를 도둑 취급하는 거니? 너랑 내가 가족이면 빌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 저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안방에서 나오시더니 왜 들어가셨는지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보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네요. 자기함 가져가려고 열쇠를 찾은 거였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숨기고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장 귀걸이랑 목걸이 자기함에 도로 넣어두세요. 그리고 반지 한 짝은 또 어디 갔어요? 거실에 떨어뜨린 반지 하나는 찾았는데 나머지 반지는 어디 갔냐고요? 제일 중요한 옷반지가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세요?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그건 잊어버렸는데 가져오다가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었거든. 그때 어디로 굴러갔는지 잊어버렸다. 그건 시애미가 나중에 하나 따로 사서 주마. 옷반지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거잖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할까? 이거 안 나? 지금 당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나 본데 어떻게 우리 엄마 납골당에 보관되어 있던 자개함을 훔쳐서 가져올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엄마가 그동안 아끼시던 금품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욕심이 났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 납골당에 보관되어 있는 자개함을 엄마가 가지고 왔다니? 지금 이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남편은 회사 일정이 취소가 되었다며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였고 충격적인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제일 아끼셨던 자개함 안에 여러 가지 금품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같이 납골당에 보관해 두었었고 시모가 자개함 안에 있던 금품을 보고 욕심이 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왔을 때 납골당 보관한 열쇠를 유심히 지켜보셨는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에 들어와 열쇠를 찾으셨고 혼자 몰래 가셔서 자개함을 빼오신 거였네요. 그런데 하필 엄마가 제일 아끼시던 옷반지를 자개함에서 떨어뜨리면서 잃어버리시는 바람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엄마한테 옷반지를 선물해 주셨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 행복하셨는지 살아계시는 동안 한 번도 옷반지를 손에서 빼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물건을 시모의 욕심 때문에 잘 보관되어 있던 옷반지를 잃어버리고 만 거였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많이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주저앉아 오열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에 시모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남자분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돌아가셨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자 시모는 그제서야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셨네요. 하지만 저는 시모를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강하게 내리고 2번 다시 얼굴 볼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시모는 어차피 세상 떠난 사람의 물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보단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절도죄는 징역 6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데, 저는 엄마가 아끼던 반지를 잃어버리셨다는 거에 벌금형으로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징역을 원하고 있지만 그게 또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고 하네요. 남편은 2번 다시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살겠다며 인연을 끊었고, 어제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서가 가지고 있던 금품도 시모의 방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돼서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시모를 어떻게 처벌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시모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